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22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자, 그 부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용태 위원장이 이것을 강하게 더 세게 밀어붙여서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처음부터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지만 어쨌든 김용태로서는 오늘 첫 이재명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면전에서 김용태가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 사실상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그 재판이 지금 중단됐죠. 5개의 재판 중에서 3개가 가장 이재명의 출마를 막을 뻔했던 파기환송심, 유죄취재 파기환송심 나온 선거법을 비롯해서 3개의 재판이 지금 추후 지정 이렇게 됐습니다. 무기 연기가 됐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상황이 변화를 하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개 중에서 3개가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중앙고법에서 고법에서 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된 거, 그것과 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정교사 서울고법, 이것은 추후 지정이 되어 있죠.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수원지법에 있는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추후 지정이라고 날짜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죠. 모든 상황이. 언제든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면은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어쨌든 야당 대표 자격으로 김용태가 제기를 한 것이죠.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은 지금 헌법 84조가 있죠.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데 이게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사법부 각 재판부에 맡기기로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 재판부 5개의 재판부에 맡기기로 했는데 3개의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다고는 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놓은 겁니다. 추후 지정하겠다.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그것도 다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고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잠깐 중단했죠. 모든 재판이 중단시켜버리는 것. 법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판이 중단된다. 이거를 막 추진을 하다가 워낙 역풍이 셀 것 같고 또 법원에서 이미 알아서 재판을 사실상 이렇게 좀 중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뒤로 빼는 여유분으로 남겨놓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거 기다리지 말고 어쨌든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 이것을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이 뒷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 임기 끝나면 당연히 재판 받아야죠. 물론 그전에 이재명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전부 다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다고 해서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또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면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어떤 행위 부분을 빼물어 해서 면소를 받으려고 한다. 그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지 말고 어쨌든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도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임기 끝나고 재판 받고 안 받고 그것도 나중에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지금 임기 중에 받을 재판은 받아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헌법 해석이 지금 헌재에서 결국은 할 건데 헌재를 지금 좌파가 장악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좀 더 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용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을 멈춘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는데 뭐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명이 뒤로 좀 늦추라고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재판 속개가 시도가 됐을 때 그때 서둘러서 이 형사소송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죠. 아예 그냥 법으로 못 박아버리려고 재판 안 하는 걸로. 그렇지만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초기니까는 기세등등하게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면은 지금 당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형사소송법을 그동안 묵혀놨던 것을 다시 꺼내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이거 약속을 해준다면은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또 뭐 말을 덧붙였는데 이재명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어떤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 회동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이런 공개 제안을 했다. 는 보도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을 안 하고 묵살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의 답변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고 김민석에 대해서 어떤 처리 문제를 모르니까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재명이 했다는 것만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서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어쨌든 피해가고 싶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가에서는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어디 달렸느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일단 뭐 민심에 달렸겠죠. 민심에 달렸는데 그러면 그 민심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재명의 공범들이다. 이재명 공범들. 5개 재판에 전부 다 공범이 있죠. 공범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만 쏙쏙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공범들이 과연 이 재판 결과에 순순히 응할 것이냐. 본인이 다 덮어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화영이죠. 이화영. 본인 스스로 7월 17일에 자기를 사면을 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면을 안 해주면 본인은 지금 하나의 재판에서 7년 8개월 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공범으로 돼 있는 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재명은 빠지는데 그러면은 혼자서 그 재판을 받다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은 김성태하고 같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은 본인만 억울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이재명을 그 사건에서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빼줬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2번 진술을 했다가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을 검찰이 회유를 해서 했다. 그래서 무슨 뭐 연어 이야기, 검찰청 술판 이야기도 막 하고 본인이 다 뒤집어 썼죠. 다 뒤집어 쓰면서 지금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 지사 모르게, 이재명 지사 모르게 내가 김성태와 같이 합작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다. 이 도지사 북한 가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주범이 돼서 다 뒤집어 쓰죠. 그러면 이재명은 끝나죠. 이재명은 임기 동안 아무 재판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임기 중에 이 모든 자기 재판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화영만 혼자서 인생을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진술을 할 수가 있다. 재번복을 해서 이재명에게 지시를 받아서 방북을 추진했고 김성태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김성태가 돈을 줬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 보고를 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그때 검찰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7월에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쌍방울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그 이화영의 보고를 받고 이재명이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이재명 구속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 사업 합의서를 쓸 때도 이재명이 이화영의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내줘서 자기 북한 갈 돈을 대신 내줘서 경기도가 내야 될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저렇게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관련 진술들도 있고 정빙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그 검찰의 그 영장 청구 내용 이런 것을 다 맞다. 그게 사실이다.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재번복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 돼 있지만 이것을 재판을 속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사람을 재판에서 완전히 빼고 이 공범들, 잔챙이들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이화영이 만약에 폭로를 하거나 그 시점 정도 되면 언제쯤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사면을 안 해주면은 자기 안 풀어주면 하겠다고 폭로를 하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 다른 사건들이 또 터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재판은 속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지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 변하면은 재판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화영뿐이 아닙니다. 공범 리스크, 이재명의 공범 리스크가 지금 김용도 추징금을 7억 원을 받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놔두고 있는데 7억 원은 본인이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죠.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아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호남 조직을 만드느라고 썼다. 자, 그 검찰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다 썼는데 자기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7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압박을 하죠. 뭐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만약에 유죄 취지로 되면은 이게 그 7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 뒷돈으로 해서 김용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들통이나면 큰일 나는 거죠. 대신 돈을 내주고 하면. 그래서 돈을 대신 내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 그 상황이니까는 민주당 의원들이 눈치를 채고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무죄로 빨리 판결을 해라. 그러면 이제 추징금도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공범 리스크로 벌어지고 있고 이것뿐이 아니죠. 공범들 많죠. 김만배 씨도 그전에 그 대장동 저수지 400 몇십억짜리 저수지 이게 누구 거냐 이재명 거냐 김만배 거냐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재명은 다 빠져나가고 김만배만 계속 중형을 선고받으면은 김만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에 김인섭 씨 있죠. 김인섭 씨 징역 5년 살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거기도 만약에 사면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거의 같은 공범 비슷한데 그 공범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죠. 그렇다고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은 김인섭 씨도 백현동의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 무슨 국토부 압박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로비를 해서 4단계 용도 상향 받은 거다. 이것은 이 김인섭의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인정을 했죠. 자, 그것을 다른 구체적인 자료까지 해서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이 사실상 했다. 이런 것들을 또 폭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들이 다시 속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론도 악화되지만은 그러니까 정치적, 사법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오늘 김용태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안을 했지만 결국 이런 모습은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공범들에게 달렸다. 그래서 공범 리스크가 계속 이 정권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